자, 테마 42는 우리나라 지방세입니다. 이건 사실 뭐 기본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좀 내용이 좀 잡다한 게 있어서 내가 심화로 뺐지만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방세. 상당히 문제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행정 두 문제 나올 텐데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차피 지방은 광역과 기초가 있잖아요. 광역은 다시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 안에는 시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짝이 되고 이 두 가지가 짝이 될 겁니다. 됐죠? 이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내가 지금. 요 두 가지가 모이면 뭐가 돼? 이제 지방세가 되겠지. 이 두 개가 모였을 때 지방세가 되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보통세가 7개나 돼요. 이걸 외우지 말고 차라리 뭘 외우더라? 자치구세 두 개 등재 외워놔라. 그다음에 목적세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어디 거다? 광역이다. 물론 특별법에 보시면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부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방세법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세 기본법에는 목적세는 무조건 광역 거다. 그렇지? 그래서 등재 시군이 더 자치권이 넓죠. 주재자 담득이죠. 주재자 담득. 그다음에 취등 랩인데 보다시피 주민세와 재산세처럼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은 기초세가 많아요. 반면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이거는 재산세 중에서도 이게 거래세잖아. 거래세는 되게 광역거예요. 그다음에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는 소비세인데 물론 자동차하고 담배 소비세 소비세지만은 레저세하고 지방소비세 요거는 도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재자 담득에 5개하고 취득 내비에 4개가 합쳤을 때 목적세 9개가 되고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 2개가 있으니까 합쳤을 때 총 11개가 되죠. 다시 시군에 5개, 도에 4개 합쳐지면 보통세, 네, 목적세라고 그랬나 아까? 보통세, 목적세 2개는 무조건 광역거.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요. 용어 정리했으니까 용어를 읽어보십시오. 취득세가 뭔지, 등록면허세가 뭔지, 레저세 시험 나왔죠. 경륜, 경마, 경주 이런 것들. 담배 소비세, 담배 샀을 때 내는 세금인데 담배는 또 개별 소비세는 국세도 있어요. 주민세는 세 가지가 있다. 일단 개인이 내고 그 지역에 사업소 냈을 때 그 사업소가 내고 그 종업원도 냅니다.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주민세로 내요. 됐죠? 자동차세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소유세가 있고 주행세가 있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내고 주행했을 때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있을 거고요. 소득세가 있습니다. 원래 소득세는 광역이 돼야 되는데 소득세가 지금 시군에 들어와 있죠. 시군에 들어왔습니다. 14년도에 독립화되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거는 따로 걷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내려줘요. 광역에 내려줘요. 보다시피 2010년도에 신설되었고 금액이 좀 올랐죠. 옛날 21%였는데 25.3%로 높아졌죠. 지방소비세가. 이거는 따로 걷는 게 아니라 국세 일부, 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내려주는데 보다시피 전부 다 광역으로 내려주죠. 됐지?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이건 보유세 말하는 거고 등록면허 취득세 같은 건 거래세 말하는 거예요. 보유세 이거는. 그다음에 지방이 붙어야 돼. 교육세는 국세지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입니다. 얘는 따로 걷는 게 아니라 이런데 부가에서 걷는 부가세 개념이에요. 용도 정해져 있으니까 목적세고요. 지역자원시설세도 목적세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됐지? 보다시피 주민생활 개선이라든지 지역 개발이라든지 소방사무에 쓰라는 게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 사례가 3개니까 4개가 좋다. 지역개발 사업이다. 생활개선이다. 소방사무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좀 외워두십시오. 두 문자는 그래서 등재, 주재자 담득, 취득 랩이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됐죠? 특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산세가 있잖아. 아파트 값인데 자치구마다 차이가 심해요. 그치? 어떤 데는 되게 비싸지, 어떤 데는 되게 싸단 말이야. 뭐 200억부터 막 있단 말이야. 2억짜리도 있고요. 이러니까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공동 과세예요. 한마디로 서울시하고 관악구가 같이 걷어가지고 절반은 관악구가, 절반은 서울시가, 또 서울시와 서초구가 같이 걷어가지고 절반은 서초구가, 절반은 서울시 거예요.
그 지금 절반은 서울시 거잖아. 나머지는 자치구가 갖고 가는 거고요. 그럼 이 나머지 50을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시가 갖는 게 아니라 자치구별로 균등 배분해줘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밑에 있죠. 재산세는 서울시 세면서 동시에 구세다. 자치구세다. 이러니까 예외적으로 자치구는 모두, 서울시는 재산세도 가질 수 있어요. 재산세는 원래 자치구세인데 보다시피 공동과세다 보니까 서울시는 광역시는 아니고요. 서울시는 재산세도 거둘 수 있습니다. 50%가 서울시 건데 보다시피 전액 자치구에 교부해야 돼요. 그지?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데 없다면은 균등 배분이 원칙이에요. 됐죠? 또 주민세는 원래 누구 거야? 주민세는 여기 어디 있어? 주민세. 원래 기초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민세가 지금 광역으로 들어와 있잖아. 요거 원래 주민세는 기초거예요. 근데 이건 광역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광역시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 그지? 주민분 말고요. 요거는 누구 거다? 자치구 주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가면 여기 개인분이 있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는데 개인분은 누구 거다? 개인분은 광역시 거지만 사업소와 종업원분은 누구한테 줘라? 자치구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는 특별시는 안 된다.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는 모두 가질 수 있다. 주민세 일부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7급 하시는 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둬야 될 겁니다. 소비세 있죠. 소비세는 보다시피 누구 거다? 광역 거야. 근데 시군에 납입되었다면 그냥 시군세 주라는 겁니다. 시군에 납입되었다면은 시군에 줘라. 됐지? 원래는 광역 거지만 시군에 납입되었을 때는 시군세로 줘라. 자치군 안 된다. 다시 자치구 된다. 시군구니까요. 미안해요. 자치구까지. 자치구라고 하자. 시군 자치구까지. 이게 이제 특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게 특례도 있으니까 특례를 물어봤을 때 좀 어려워요. 자, 우리나라는 세금은 그게 주민세, 옛날 인두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세가 재산세죠. 재산세, 그 다음에 소비세와 소득세가 있어. 주민세와 재산세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 세금이고 소득 소비세가 현대 세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치세는 대개 재산세 중심이야. 재산세는 다시 보유세가 있고 거래세가 있는데 보유세보다는 거래세가 월등히 커요. 보유세는 기초거고 거래세가 등록면허세나 이거는 취득세 같은 것들인데 이건 광역거죠. 근데 얘가 자치구의 등록면허세 있죠. 내가 포인트가 자치구의 등록면허세가 포인트다. 시군에는 지방소득세가 포인트다. 원래 광역에 가 있어야 될 것들이 기초에 있으니까 여기 포인트니까 이걸 좀 외워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 재산세 중심인데 재산세는 보다시피 보유는 기초에 거래는 광역에 많은데 거래세가 월등히 많아요. 그다음에 원래는 세율과 세목은 누가 정한다? 법률로 정하지만 세목은 못 정해도 세율은 탄력 세율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도 있고 조례로 하는 것도 있는데 탄력 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보다시피 소비세들이야. 소비세. 주행담인데 어, 주, 그 주행세 말하는 거야. 지금 주행세와 담배 소비세, 대통령령으로 정하. 이거는 구급은 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탄력세율 제도가 도입돼 있다는 것. 다시 세목과 세율은 누가 정한다?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지만 세목은 못 정해요. 세율은 예외적으로 탄력세율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탄력세율이 대통령령도 있고 소비세들은 반면에 조례로 정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문제점 봐봐. 세목은 되게 많아. 지방세가 무려 11개, 국세는 지금 12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나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뭐 숫자는 비슷하잖아. 근데 국세는 세원이 되게 커요. 과세 자원이. 근데 지방세는 세원이 작다는 겁니다. 세목은 많은데 세원이 작다. 왜? 재산세 중심이다 보니까. 밑에 있죠? 재산세 중심이다. 특히 재산세는 거래세보다 그 보유세보다 거래세가 많다는 것. 보유세를 높여버리면은 어때? 다가구를 못 가질 텐데 우리는 이상의 거래세가 더 높아요. 그다음에 조세 법률주의. 우리는 세목과
세율을 원칙적으로 법률을 정한다. 독자적으로 지방이 정하지 못하고 다만 일부 탄력세율이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서울시나 대도시나 어디나 똑같다는 거야. 군도 큰 군이 있고 작은 군이 있고 시도 수원시 같은 큰 시가 있고 조그만 시가 있을 텐데 5만의 조그만 시도 있고 막 100만 넘어가는 시도 있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획일적이라는 거. 이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자꾸 특례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하다 보니까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지역 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많이 내려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방세가 많아지면은 어느 지역은 정말 좋아하겠지만 어떤 지역은 내려와 봤자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보다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내려주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지방세입니다. 두 문자, 등재, 주재자, 담득, 취득, 레비. 여긴 등록면허세가 포인트고, 여긴 지방소득세가 포인트라는 것. 이런 것들 좀 외워두고, 그다음 특별 특례들은 7급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징은 다 나와요. 우리는 재산세 중심이다. 탄력세율이 있다는 것. 탄력세율이 뭐를 정하는가는 7급만 보시면 되겠지만 탄력세율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는 소득세, 소비세보다 재산세 중심이다. 특히 거래세 중심이다. 이제 조세 법률주의다 보니까 지방은 독자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없다. 단 탄력세율이 있다. 일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